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보건의료 행정과 박정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나토미 전략 기반 체험 반복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과정을 진행을 할 때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도 특히 이 보건의료 행정 직무에 특히 의료 산업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전문가들을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해부 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융합적인 핵심 역량은 어떤 게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 요구, 또 협업에 대한 능력, 창의력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요구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는 저희 보건의료 행정학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평원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이 학생들이 국시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시시험을 볼 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 정평원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18개 교과목 중에서 필수 교과목이 이 해부 생리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이 기초 교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교과목의 어떤 파급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해부 생리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죠.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학과에서의 처음에 교육과정 개발 개편할 때는 전부 100% 이론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까라는 거에 목적을 뒀고요. 또 하나는 이 이론 교육에 대한 내용을 조금 실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에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정에서 아나토미 전략 기반이라는 거를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이것을 체험 반복 학습을 적용해서 실제 의료 산업 현장에서 직무 역량을 강화를 하자라는 것이 혁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왼쪽에 있는 이제 구분이 있는데요. 선 연구자에 대한 이론들, 또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고요. 또 환경 분석, 또 교사학습 모형을 개발하게 되고, 또 교수 설계를 하게 됩니다. 또 도구 개발하고 교사학습 모형을 적용해서 실제 분석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대림대학교 보건의료 행정학과 1학년 1개반 37명으로 이루어졌고요. 2022학년도 1학기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선 연구자에 따른 어떤 이론을 좀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해부 생리학이 이론을 공부하기 어려운 것 중에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 끝에 선 연구자에 따른 것 중에서 특히 이 감각 통제라는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됐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 중에서 어떤 우리 온몸을 느끼는 청각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시각적인 요소, 또 시각과 청각을 같이 느끼는 요소가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에 적용을 하면 학생들이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네. 저희가 본 연구에서는 이 어셔 모형을 이용해서 체험 방법 학습 모형을 접목하게 됩니다. 특히 교수 매체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게 뒤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감각 통제 중에서 이 청각, 또 청각과 시각, 또 시각, 촉각과 운동 감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적용하는 건 한 9가지의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 이거를 체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학습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에서의 어떤 인재상이 있고 또 학과에서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이러한 인체의 어떤 구조, 또 인체에 대한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교과목이 다른 교과목의 학습에 필요한 요소로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샀습니다.
두 번째, 이 교육 환경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데요.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에 따른 분석이 되겠습니다. 학과 자체에서의 어떤 교수 요구에 따른 교육 환경, 이런 구축이 되어져 있는가, 또 교수 모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기자재라든가 뭐 교수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 분석을 하였습니다. 요구 분석은 뭐 학습자에 대한 요구 분석도 있고요. 또 교수자, 또 외부의 전문가 산업체에 따른 요구 분석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학습자 요구 분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크게 학습자에 따른 어떤 적성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습자의 수준, 또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것을 분석을 해서 실제 학습자의 어떤 특성에 따른 요구에 따른 요구 분석을 통해서 실제 수업 매체를 적용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는 거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교수자 요구 분석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문대학 중에서 다른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부 생리학을 가리키고 있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했더니 아마도 이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상당히 흥미라던가 아니면 어떤 재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수업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따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산업체 요구 분석이 중요한데요. 산업체에서는 실제 그 채용에 따라서 어떠한 역량, 어떠한 능력이 중요한 것인가를 봤더니 인성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전문대학생들, 특히 전문대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입사원이 된다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조직 공동체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어떤 창의적인 어떤 능력도 중요하고 또 하나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 교과목의 문제점은 그럼 어떻게 도출했느냐. 기존의 환경 분석과 또 요구 분석을 통해서 실제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참여도를 보일 수 있고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초의학 교과목에서 기초의 어떤 실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이제 현황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 이 교사학습 모형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져 있어서 이 4C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융합과 창의성, 배려, 소통,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 의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 모형에서의 특이한 거는 학습 성취도에 따른 것도 나오지만 실제 비교과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학생들이 얼마큼 많이 발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존 교과목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할 때 실제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법에 대한 개발, 또 변화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과제에 따른 중압감이라던가 아니면 학습자 간의 어떤 수준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교과목에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수업 목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유도도 하고 그 다음에 주차별로 팀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협력과 협동 중심에서의 그 체험학습을 하자라는 것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학습 지원 방법의 체계적 설계 및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목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개선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정확하게 교사학습을 하면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했고요. 이러한 목적 중에서 보면 체험 방법 학습을 통해서 성취감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교육 목표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교수 매체를 어떤 걸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제 연구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9가지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감각 형태와 통제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에 느껴지는 강도, 학습의 효과가 좀 달리 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9가지를 개발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학습자의 어떤 동기 유발, 또 그다음에 강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융합, 창의성, 배려, 소통, 이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의료 산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정량적인 수치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 목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수업 설계를 개발을 하는 거에 목적을 뒀는데요. 전체적인 수업 개발의 모형은 디케리 AD 모형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켈러의 ARCS 동기 유발, 그 다음에 이제 가네의 수업 전략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에 대한 부분들만 꾸려서 이 형태로 제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한다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이론 강의에 따른 집중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실습의 내용으로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그럼에도 학생들에게 흥미와 또 동기 유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학습자들에 대한 특성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협동학습이나 PBL, 또 플립러닝, LMS, 또 대학에서의 LMS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브로타에 대한 어떤 상당한 다양하게 학생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구성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체험학습 목표로 두었습니다.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학습 콘텐츠 개발, 이래서 9가지를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론 학습이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인체 해부 또 생리학이라는 그 특정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 교수 매체를 9가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 있는 그 전신 마네킹은요, 팀 미션 프로젝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해부 모형을 실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몸 안에서의 어떤 정맥이나 아니면 동맥, 근육, 그다음에 어떤 복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장기들도 학생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건 학기 내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2번부터 이제 9번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그 각 주차마다 어떤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학습자의 목표와 그 다음에 어떤 이 감각 통제적인 개념에서 어떤 거를 매칭할 것인가 각 주차마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신 마네킹 해부 모형 제작한 겁니다. 이건 이제 팀 미션이기 때문에 6개의 조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화면은 없으나 학생들이 조별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걸 통해서 자기 조에서만 만든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해도 만들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심장 소리인데요. 환자 모니터라고 얘기하죠. 환자 모니터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혈압이라던가 아니면 심장에 특히 공부를 할 때 이런 모형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장의 변화, 그 다음에 혈압에 따른 변화, 그 다음에 우리 혈중 산소 농도에 따른 변화. 그래서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론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실험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체 해부 모형인데요. 각 대학마다 상당히 많은 모형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또한 이거 체험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주차별로 학습되어진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근육에 대한 걸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근육에 관련된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어떤 형태,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 한번 자기가 만져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인데 전신 분리 골격 모형입니다. 우리 전체 사람의 뼈가 상당히 많은데 그 뼈들을 일일이 한번 맞춰보는 거죠. 여기가 뭐 이 골반에 관련된 뼈구나, 여기가 뒤태에 관련된 뼈구나, 이런 것들을 만져가면서 아이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형을 다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해부학적인 어떤 소양을 기르게 됩니다.
이 소리는 도플러 소리인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원래 도플러는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이 도플러는 원래 임상에서는 산부인과에서 특히 어떤 병원에 왔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의 태아의 활동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저는 이제 적용을 해서 심장이 뛰는 것도 아이들에게 들려줬고요. 그리고 아이들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심장 뛰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으면서 실제 심장에서 펌핑됐을 때 체순환과 폐순환을 거쳐가는 그런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보인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해부학 3D 콘텐츠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유사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찾아가고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해부에 대한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고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학습을 체험을 했습니다. 요건 재미를 좀 가미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각 주차별로 특성에 맞게끔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주차별로 본인들이 문제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형은 이제 저희 대학에 캠퍼스 모형을 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작을 하면서 문제도 풀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이 이론 공부했던 것을 실제 학습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전도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근육 공부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근육이 우리가 10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근전도의 기전을 얘기할 때 상당히 아이들이 이론할 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근육에서의 움직임이 정기적인 액티비티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론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형태의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혈관 투영인데요. 얘는 이제 그 지금 정맥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화면에서 아이들이 이 혈관에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몸이 혈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라고 책에서만 보게 되는 거죠.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형을 가지고 뭐 테이핑 하면서 동맥과 정맥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 몸에다가 이 적외선, 근적외선을 비춰가면서 여기에서 혈관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어떻게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관심을 두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그런 내용, 학습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수자 특성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하는 도중에 학생들이 교수자에 따른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 교수에 관련되어지는 거에 의견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고요. 수행 목표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것은 각 주차별로 수행 과제를 미리 설정을 하고 그 과제에 따라서 어떤 체험 방법을 할 것인가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미와 또 어떻게 하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특히 맨 위에 보면 다 단체로 국제의료정보기기 전시회를 참석을 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정보, 그 다음에 이 몸과 관련되어지는 해부 생리학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부스에 가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 있고요. 대학에서 LM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업로드 시키고 또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또 하나 우리 대학에서 이 대림대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교사학습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동반성장 튜터링인데요. 학생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와 후배가 같이 할 수 있고 또 동료가 같이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동료끼리 운영을 해서 한 3팀이 만들어져서 그 학생들이 주차별로 매주마다 어떤 이론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그들이 내용에 따라서는 앞쪽에서 9가지 제안했던 거를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학생들이 주차별로 만든 결과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학습에 대한 과정을 스스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길러지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니까 내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학생이 스스로,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뒤를 가면서 내가 어떤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효과나 또 학습에 관련되어지는 어떤 관점이 많이 좋아진 그런 관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반성장 튜터링 프로그램입니다. 주차별로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제가 가서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은 학생들끼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 미션 프로젝트, 그 마네킹을 스스로 팀별로 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마네킹은 저희 이제 대학에서 재료비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6개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마네킹이 아주 체형이 실제 사람 사이즈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6개를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제가 요구사항만 안내를 했고요. 나머지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어떤 팀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장기 내부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팀에서는 여기에다가 찍찍이를 붙여서 이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내부에다가 장기까지 올리고 그 안에 혈관이나 아니면 다양한 장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저걸 하기 위해서 재료들은 다 제가, 기본적인 재료는 제가 다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색띠, 테이핑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색깔별로 많이 제가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고, 제작은 아이들이 다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또 본인들이 만든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조별로 발표를 해서 다른 팀과 자기 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겠고요. 이게 밑에 있는 것이 팀 미션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유튜브에다가 다 업로드해서 내용들을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학습에서 학습자의 참여, 또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중요한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필요하다면 제 방에 와서 안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LMS 시스템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아니면 휴대폰 직접 전화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말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LMS 공간 구축을 활용해서 또 카톡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죠. 근데 또 하나는 저희는 보상제를 하나 더 넣어서, 포인트제를 넣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형태까지 오면 그 조에게 포인트를 주고,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되면 간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피자를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도 줬던 것 같습니다. 평가 계획서를 세부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맨 마지막에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핵심 역량 평가를 공동체 의식 평가와 같이 평가를 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인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저희가 평가할 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평가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 교무처에다가 협조전을 올립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절대평가로 하게 돼서 아이들이 실제 상황이 어떤가라는 거를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잘하면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고, 학생들에게 미래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 다 못하면 점수가 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고, 다양한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교수 매체를 주차별로 매칭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교수 설계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9가지를 각 주차별로 학생들에게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9가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누군가가 제가 연구했던 거를 조금 더 첨부해서 하신다면 더 많은 체험 방법을 적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나토미 수업 전략에 제가 이제 수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이 교수 교육에 관련된 이 전략 기반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설립을 하고 구축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체험하고 스스로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른 것을 응용도 하고 또 의료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이 서로 간에 오픈되어지는 마인드로서 토의도 하고, 그다음에 흥미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해가는 그런 과정을 저는 아나토미 수업 전략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수업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내용도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융합, 창의, 소통, 배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각각의 어떠한 학습 내용에다가 적용해서 할 것인가를 모형을 개발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팀 미션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이 학습 융합 과정, 또 미션 과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융합 미션 과정, 또 과정 융합 과정들이 있는데 팀별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거를 잘 적용할 것인가,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트러블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미션을 잘 아이들과 스스로 본인들의 미션을 정하게 하고 그 다음 주차에 또 어떤 걸 할 것인지를 스스로 내용들을 융합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전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중간평가, 기말평가, 근데 팀 프로젝트로 해서 각각의 이 학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의 학습자의 성취 기준도 있지만 학습자의 역량 진단 기준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습자의 역량 진단은 평가 중에서 학점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점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산업체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평가와 여기 나와 있는 학습자의 성취 평가와 또 하나는 학습자의 어떤 그 역량 진단과의 어떤 상관관계도 나중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주차별로, 그다음에 수업 진행 총괄표인데요. 15주 동안에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를 아나토미 어떤 전략 기반을 통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지도하는 뭐 15주차가 다 있는데 특히 나와 있는 건 6주차에 각각 교수 활동, 또 학습자 활동, 또 수업 매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샘플로 넣어놨고요.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인가? 라면 이제 이 화면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의학용어 능력 인증에 따른 자격증, 또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안에 시험을 볼 때 해부 생리학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2개를 시험을 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아이들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또 학생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프로젝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공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도 이 교수학습 방법에 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 뭐 다른 학습 과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학습 준비 단계가 있어서 교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다음 주차에 교수자가 미리 학습 준비할 수 있는 단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전 단계 학습에서 미리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거를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미리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려주면 아이들이 그걸 미리 학습해 오고 내용을 보고 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클래스 안에서 이제 도입과 전개 첫 번째 단계인데요. 학습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특히 여기는 이론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개 2에서는 이론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요번에 제작을 해서 했던 9가지 학습 방법을 체험 반복 학습을 적용했던,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학습 방법과 교수 석자까지 해서 교수가 내가 이번에는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네. 그러면 그 다음 주차에 내용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자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자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또 학습자가 얼마만큼 흥미있게 잘 따라와 주냐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 아나토미 교육 전략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노력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각각의 해부 생리학의 체험 학습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9가지의 내용들을 각 주차에 해당하는 것을 팀별로 진행해서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매 주차에 따른 보고서도 있고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에 유튜브에다가 올라가 있죠. 이게 주간 체험 학습 보고서입니다. 이거 팀별로 이제 매 주차마다 해서 그 주차에 해당하는 수업이 끝나면 팀별로 이거를 이제 제출하게 되죠. 이것도 평가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팀 프로젝트 제작 발표회 모습인데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다음에 발표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맨 마지막엔 내가 해냈구나, 했구나. 그다음에 이론에 대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뼈구나, 이게 어떤 혈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보게 되면 대학에서 학습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이 전 학생이 다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교내에서 경진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수상, 장상 여기서 3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동반선장 튜터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뭔가를 잘 정리해서 얘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저도 뭔가를 있어야지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교재를 한 2개 개발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번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만약에 3번째 교재 개발에 적용이 된다면 아마 조금은 좀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공유 확산에 따른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학습자 측면에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대학교 내부에서의 공유고요. 또 산업적인 측면, 또 교수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교수님에게, 다른 교과목에, 또 다른 대학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적용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영역별 핵심 역량 진단 평가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학습 성취도 평가의 분석을 봤더니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가 조금은 이제 점수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 검증을 통해서 유의성이 있음을 검증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4C 핵심 역량 향상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학습에 따른 학점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핵심 역량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학습 전후로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0.17 정도가 더 높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으로 리커트 5 정도의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공동체 의식 향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신뢰도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하부 영역의 구분이 있는데요. 뭐 보게 되면 가장 높아 있었던 것이 보면 조화와 뭐 단결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단결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많이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해부 생략을 통해서 창의 융합형에 따른 인재를 지수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 스스로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반의 전체 분포에서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또 교과목에서 이 학생들 중에서 어떤 영역이 어떤 분포가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서 개별 학생들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평가 영역에서 분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하고, 목적은 나중에 산업체에서, 의료산업체에서 이러한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좀 향상되어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해서 아이들이 다른 교과목에 적용하는 거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효과 측면의 타당성도 학습 성취도 평가나 뭐 사전 사후 진단 평가 등등에서 타당성에 따른 연구 조사를 했고요. 이것이 실제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또 기초 연구, 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다른
어떤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과 또 개인적인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소만족도인데요. 만족도는 뭐 정량과 정소는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소만족도의 정량적인 것을 보게 되면 한 2.8% 정도가 이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소만족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정성적인 거는 이제 두 학생을 본 건데, 이거는 이제 학습 포트폴리오 중에서 아이들 다 쓰게 되면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맨 위에 있는 내용을 씁니다. 그럼 밑에 있는 내용을 교수자가 써줍니다. 그러면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나중에 이걸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어떠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기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론에 관련되어지는 뭐 어떤 지면으로서만 봤는데 뭔가를 만져보고 뭔가를 비교해보고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러면서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한번 본인이 체험했다라는 것이 신기했다는 얘기 제일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에 대한 측면이 그런 게 많았습니다. 자, 결론 및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아나토미 전략 기반 체험 방법 학습 모형을 개발하게 돼서 특히 학습자의 학습성 지도, 그다음에 이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했다라는 거에 일단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직무능력 성취도는 평균 84.13점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거를 정량화하는 거를 제가 목적을 뒀는데 이 핵심 역량 중에서 사전사고 비교해봤더니 평균 82.9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거를 공동체 의식도 원래는 사실 이거를 수치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평균으로만 쓰려다가 그래도 평균 내에서 개인적인 수준이 어떤 게 나온 것인지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해부생리학, 창의융합형, 인재지수라는 걸 구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학생 개인별로 또 평가 항목별로 비교 분석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이 내용들이 많이 확산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특히 이 의료기관 또 산업체에서 이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역량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역량을 과연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이건 조금 더 개발, 그다음에 적용을 좀 더 심도 있는 개발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개발을 할 때 사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진행하고 난 보니까 뒤에 어떤 화면이 보이는 거죠. 제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약간 후회한 후에 좀 부족한 점도 느끼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미리 내가 어떤 걸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게 훨씬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수가 하려고 해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거 모든 것이 사실은 교수의 어떤 역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교수의 방법 또 아니면 교수의 어떤 교수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문대학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이걸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우리 전문대학에서 많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자료들을 많이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지해부학이라고 얘기하는 생소한 교과목을 통해서 또 정평원에서 국시시험에 연계되어지는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서 어떻게 수업을 이런 교과목의 어려운 점을 실습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체험 반복학습을 적용을 해서 진행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